KF-21이 F-22급의 기동을 선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 시장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그 격차를 따라잡은 것이다. 미국조차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새 전투기 등장이 아니었다. KF-21이 보여준 급격한 선회, 상승, 회피 기동은 기존 4.5세대기를 완전히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CNN은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서 KF-21이 고도만 5,000피트 상공에서 70도 각도로 상승한 뒤 급격히 선회해 수평비행으로 전환하는 장면은 F-21을 떠올리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피치 제어와 추력 벡터링 없이 이런 기동을 구현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형 공격학 설계와 추진 제어 기술이 완전히 작동했다는 증거였다. 유럽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은 단순한 시범기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체계를 구축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KF-21의 기동 영상은 충격 그 자체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시점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KF-21은 F-22를 흉내낸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폄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 말이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기술적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보여준 것은 스스로 만든 힘이었다. 엔진부터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까지 자국의 기술력으로 완성해가고 있는 모습에 해외는 경악했다. 한 미국 방산 전문가는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전투기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KF-21은 어떻게 F-22급의 기동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비행 시연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형 엔진 개발과 항공 제어 시스템의 완벽한 조합이 있었다. 다음은 그 놀라운 기술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KF-21이 F-22급 기동을 구현할 수 있었던 핵심은 공기역학적 설계와 추진 제어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이었다. 외형적으로는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동체 내부에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 알고리즘은 조종사의 입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날개, 수직 미익, 플랩의 각도를 자동 조정해 최적의 기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F-22의 플라이바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 밀리초 단위의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추력만으로 고각 상승과 급회전을 보여줬다. 이건 단순한 추진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력 안정성을 극대화한 설계 덕분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KF-21은 동체 중심부의 공기 흐름을 최소화해 양력 손실을 줄였다. 이로 인해 엔진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즉, KF-21은 같은 추력으로도 더 많은 기동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비밀은 스마트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고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자세를 안정화한다. 예를 들어 급격한 롤링 중에도 기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 덕분이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한층 더 부드럽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지며 전투 중 피로도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한국이 축적한 실전형 시뮬레이션 데이터 덕분이다. FA50, T50에서 검증된 비행 데이터가 KF-21 개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실제로 시제기 4, 5기의 시험 비행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조종사들이 마치 몸과 하나가 된 듯한 기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KF-21은 전통적인 4.5세대 전투기와는 다른 차원의 조작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가 아니다. 한국이 5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스스로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국산 엔진의 존재가 있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자. KF-21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결정적 요소는 바로 국산 엔진이었다. 많은 외신들은 처음에 KF-21은 여전히 외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핵심 엔진 기술이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차세대 추진체 프로젝트는
KF-21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이 엔진은 기존 수입형보다 8% 이상 높은 추력을 내며 연비 효율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핵심은 한국형 터빈 블레이드 기술이다. 초내열 합금으로 제작된 블레이드는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자체 냉각 구조를 통해 장시간 비행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다. 이 기술은 과거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만이 보유하던 영역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엔진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또한 전자제어 장치 FADC는 완전 국산화되었다. 이는 엔진의 추력, 연료 분사, 온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외국산 엔진을 사용할 때는 이 제어 장치의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제어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투 중 엔진 손상이나 연료 불균형이 발생해도 기체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KF-21의 국산 엔진은 단순히 힘이 세진 게 아니다. 지능형 엔진으로 진화했다.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추력 분포를 바꾸며 저공 침투 비행 중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고고도 상승 시에는 최대 출력을 내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저피 탐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높여준다. 즉, 한국은 단순한 엔진 제작 기술을 넘어서 전투 전략에 맞춘 스마트 추진체를 완성한 것이다. 이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항공 전문가 리처드 맥클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지금 하는 일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F-22나 F-35도 완전한 엔진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영역에 발을 들였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미 국방 관련 포럼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엔진을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체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기술의 결정체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왜 KF-21이 진정한 위협으로 여겨지는지 명확해진다. KF-21의 비약적인 발전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예상보다 빠른 KF-21의 진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은 F-35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엔진과 주요 항전 장비는 미국 의존도가 높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 능력을 통해 사실상자 주국방형 스텔스 전투기를 실현하고 있었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심리적 타격이 컸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KF-21이 공개한 비행 영상은 F-22의 초고기동성과 유사하다.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기술을 확보한 것은 일본으로서 충격적인 일이라며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 내 방산 전문가들도 우리는 F-35A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기술 자립도에서는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즉, 일본이 돈으로 산 스텔스기를 운용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만든 기술로 비슷한 수준을 구현한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훨씬 감정적이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KF-21은 F-21을 모방한 반쪽짜리 전투기라며 평가자라했지만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KF-21은 항전 시스템과 통신체계에서 미군과 호환이 가능하며 이는 곧 미국 한국연합작전 능력을 실시간으로 강화한다는 의미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공중우세의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능력에서도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외부 무장 장착 시에도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F-35보다 3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복합 레이더 흡수 소재 RAM 덕분이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소재 기술을 직접 만드는 국가로 올라섰다. 이 말은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평가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J-20은 아직도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안정적 엔진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의 F-3 개발도 일정이 지연되며 차세대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아시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던 공중 전력 구도가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KF-21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기술에 있지 않았다. 그 뒤에는 국가적 전략, 방산산업의 통합 구조, 그리고 한국식 추진 시스템이라는 철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다음은 KF-21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KF-21이 지금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전략 덕분이었다. 한국은 20년 넘게 항공 자주화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움직여왔다. T-50 훈련기로 시작된 이 여정은 FA-50의 실전 배치로 이어졌고 마침내 KF-21이라는 결실로 완성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형 항공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까지 국내 기술력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단순히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엔진, 레이더, 센서, 통신 장비, 항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나누어 개발했다. 이 구조 덕분에 기술 유출 없이도 속도와 품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KAI, 한화, LIG 넥스원, ADD 등 주요 기업과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였다. 또한 한국은 KF-21 개발을 단순한 무기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다. 이건 국가 브랜드의 상징이었다. 방산 수출 확대, 항공산업 고용 창출, 그리고 국제 외교력 강화까지 한 번에 잡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가 KF-21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체계적 개발 능력에 신뢰를 갖기 때문이다. KF-21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 중이다. 블록 2단계에서는 공대지 무장 통합과 전자전 능력 강화가 진행되고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무장창과 국산 엔진의 대량 탑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KF-21은 2030년대 초 세계 시장에서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조차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기술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KF-21의 성공은 군사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 전략, 인내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현실로 바꿔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와 세계가 간과했던 한국의 조용한 혁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는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해외 언론들의 반응과 평가를 살펴보자. KF-21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이후 해외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CNN, BBC, 로이터, 제인스, 그리고 디펜스 뉴스 등 주요 매체들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 보도했다. CNN은 KF-21은 단순한 국산기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첫 아시아 모델이라며 극찬했다. 로이터는 한국이 방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KF-21은 F-35와 F-22 사이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기체라고 평가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반향이 컸다. 프랑스 다수사 관계자는 라파리우로 이 정도의 개발 속도를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독일의 방산 전문가 한스 메이어는 한국은 F-22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그 수준의 기체를 만들어냈다. 이는 기술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KF-21이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무기체계가 아닌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과 일본 언론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KF-21은 F-35의 절반 수준이라며 폄하했지만 정작 중국 내부 포럼에서는 J-20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일본은 더 조용했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기술 격차가 이미 좁혀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한 일본 항공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동등한 경쟁자다. 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반응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KF-21은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여긴 발전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즉, 미국도 한국의 기술 자립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KF-21용 일부 항전 장비의 공동 개발 협약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생태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KF-21의 등장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진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혁신의 DNA가 만든 역사적 전환점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투기를 수출하려는 국가로 변모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만든 하늘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다. 세계는 지금 KF-21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음 세대의 하늘은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 그건 아마 한국일 것이다. KF-21의 비행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로운 서막이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은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이 만든 날개가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